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 실전 문제풀이 한번 살펴보죠. 1강입니다.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는 상시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맞고요. 퇴직급여 제도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1년 미만자, 소정근로자, 15시간 미만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05년 12월 1일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액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은 기업 도산 시 1년 퇴직금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3년치 받을 수 있죠. 3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연공서열적이 맞고요. 임금 피치크제 적용 퇴직금 규모가 감소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신설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 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되고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 전이라도 퇴직급여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있죠. 요양급여라든가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직시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로 이전하면 중도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퇴직 일정 기간 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야 하지만 그 이전 후에도 중도해지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제도는 사회에 예치해야 되고요.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직 시 통산장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IRP로 이전해야 되죠. 퇴직금. 1강이었습니다. 2강 보죠. 2강. 다음 중 3층 보장제도의 연결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공태계죠. 공태계. 다음 중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기초연금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우리나라 다층 연금 제도에 설명 알맞은 것은 특수직역 있죠. 특수직역. 여기에는 1층과 2층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맞은 것은 답은 개인형 IRP의 자발적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납부하고요. 퇴직금 제도는 05년에 연금이 먼저 도입됐죠. 그래서 둘이 반대되어 있고요. IRP 확정급여형이 아니죠. 연금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사용자 부담금은 동일하다 했는데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운영 결과에 따라 다르죠. 5번 다음 중 노후 대비 등태 설계에서는 알맞지 않는 것은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 퇴직연금 대체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 낮습니다. 40% 정도 되죠. 23%. 그래서 22년의 자료에 의하면 확정기여형은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낮은 편이고요. 3강 뭐죠? 3강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죠. 다음 중 퇴직연금제가 아닌 것은 법정퇴직금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금제, 개인형 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제는 퇴직금제 하부제도이지만 퇴직연금제의 하부제도는 아닙니다. 다음 중 계약 작성 신고금 가진 사람은 사용자고요. 다음 중 퇴직연금 계약과 취업규칙 혹은 단체별 내용과에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계약에 동의를 얻은 경우 취업규칙 혹은 단체 협약은 별도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불리한 것은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5번 다음 중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옳은 것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강 4차시입니다. 다음 중 임금총액 판단에 포함되는 것은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는 임금은 임금총액에 판단합니다. 다음 중 임금이 지불 원칙이 아닌 것은 환율 반영 원칙은 없고요. 임금 성격이 아닌 것은 재난 대응 일시 지급 금전은 임금 성격이 아닙니다. 근로자 동의사항이 아닌 것은 퇴직연금 사업자 추가는 동의사항이 아니죠. 다음 중 퇴직급여 시효로 알맞은 것은 3년입니다. 소멸시효 3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대부분 소멸시효 관련 5차시입니다. 실전 문제 5차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 현재 퇴직연금제가 아닌 것은 개념, 확정 DB,
DC,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요. 다음 중 확정 기형 인출 요건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중도 인출 사례가 아니고요. 두 문제인가요? 6차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 성실 이행 의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근로자 자산 증식 의무는 성실 이행 의무와 관련이 없고요. 특별이익이 아닌 것은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특별이익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는 특별이익이 아닙니다. 허용되고 있죠. 이게 과거에. 다음 중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말소 시 가입자 보호 조치가 아닌 것은 했네요. 가입자들의 실적 배당 상품 손실이 난 것에 대해서는 원금을 보전한 상품으로 교환 결과를 통지한다. 이 문장이 틀려 있고요. 다음 중 특별이익에 해당되는 것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은 특별이익에 해당됩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 모집인 요건이 아닌 것은 대학에서 재무관리 이수하고 금융관 종사 1년 이상인 자는 퇴직연금 모집인이 해당되지 않죠. 자, 7차 15죠. 다음 중 자산운용 과정에서 21년 기준 원리금 보장 상품 비율이 가장 많은 제도는 확정급여형이 되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죠. 다음 중 제도 운영 비용 부담률이 가장 낮은 것은 근로복지공단, 10년 장기 수익이 높은 것은 증권사, 금융투자회사고요. 다음 중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성장이 가장 높은 점, 성장률로 따지면 IRP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죠. 다음 중 사전 지정제를 옳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기존 상품 만기가 돌아오면 4주간이죠. 3주간 운영 지시가 아니라 4주간 운영 지시가 되겠습니다. 자, 8차시. 다음 중 확정 기여형 퇴직금 연금 회계 처리 관세는 옳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회사가 불이한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 운영 자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자산 회계 처리한다. 그런데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DC형. 이번엔 DB형이죠. 네, DB형. DB형에서는 사용자가 납입하기 때문에 퇴직자 발생 시 회사는 별도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 회계 처리 및 손빈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되겠습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퇴직연금 운영 자산 및 퇴직급여 제도의 부채 또한 인식한다. 그런데 부채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 처리. 9차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하는 경우는 퇴직이 아닙니다. 다음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 관한 설명에 논리적 알맞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퇴직소득세, 산출세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소득세와 다르다 했는데 같습니다. 소득세, 기본세율과 같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DB형은 연금계좌가 아닙니다. 연금저축 IRP, DC형은 연금계좌에 해당되고요. 10차시 보겠습니다. 10차시입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IRP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있습니다. IRP에서 납입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총 급여나 종합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릅니다. IRP 승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인데요. 배우자가 연금 승계를 승계하는 경우 배우자는 승계자 신청한 날부터가 아니라 사망한 날부터 연금 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차시. 다음 저축과 투자의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을 투자해서 활용한다가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 투자하고요. 투자해서 투자 상품을 하죠. 수익과 리스크에서 수익과 리스크는 서로 반대 방향이 아니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됐습니다. 퇴직연금의 과세에는 투자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가 아니라 투자 원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투자 원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중 자산운용 관련 옳지 않는 것 있습니다. 평가 단계의 주된 목적은 수익률 진단을 통해 운용사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무조건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목표를 확률적으로 해서 운영 전략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 되겠습니다. 자, 11차시, 12차시 시간이 없네요. 12차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머지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